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대 주력 산업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 지향 국가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이 수출을 잘하냐가 사실 가장 관건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12대 주력 산업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매년마다 했었는데요. 그동안 블로그에 했었던 걸 이번엔 유튜브에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1년은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대비 10.6% 증가. 결국 이제 기저효과. 왜? 2010년에 별로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정유, 석유, 화학이 10% 이상으로 큰 폭 비대면 사회로서요. 정보통신, 반도체, 2차 전지들이 9.9, 13.1, 5.7%로 많이 늘어나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반도체가 13.1% 이렇게 실제로 각종 이 주식 관련 보고서들을 본다 하더라도요. 내년에 반도체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큰 폭으로 그랬던 디스플레이, 수요 산업 성장세, 일반 기계, 철도 전부 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가한 다음에 올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1년 산업 전망 기상도 수출, 생산, 내수, 수입인데요. 수출, 자동차 아주 좋습니다. 무려 해가 2개예요. 그다음에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생산 같은 게 조선이 좋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좋다. 그다음에 내수는 전체적으로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안 좋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 그만큼 이제 전기자동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빚을 또 보겠죠. 그다음에 수익 같은 경우는 철광, 석유화학, 섬유 이런 것들은 많이 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좀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대외로는 세계 수요는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기저효과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고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는 회복세를 기록하나 회복강도는 산업 국가별로 상회할 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라별로 얼마나 이번에 있는 백신 이런 것 통해서 잘 극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겠죠. 글로벌 경제 여건의 변화, 2021년 중국의 부상.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은 이제 중국 그 정도가 좀 아무래도 좀 심한 편은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볼 때 결국은 중국이 얼마나 잘 될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있다라고 하면 한국 기업들이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내 여건, 국내 수요가 아무래도 소비 촉진을 하고 있으나 언제나 코로나가 이게 벗어나느냐가 사실 관건일 듯합니다. 중국 제품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공급 능력은 2021년 설비 투자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요. 2020년 대비로는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 12대 산업 기저효과로 10.6%.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년은 올해보다 좋을 것이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주식을 선반영한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후반기 와서 주식시장은 기존 주가 지수를 뛰어넘는 이런 사상치고치를 계속해서 능가하고 있고 갱신하고 있고 이런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산업군, 소재산업군 9.8%, 네, 얘 같은 경우도 2019년에는 근데 크게 미달하겠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2021년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전망 이렇게 본다 그러면 2020년에 전부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였던 놈이 오히려 플러스 되니까 그로 인해서 기저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가전 같은 것은 오히려 좀 안 좋을 듯 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왜냐면 가전은 이제 올 한 해 2020년 한 해 다들 집콕하다 보니까 가전제품을 많이 샀거든요. 매일매일 집에 있으려니 TV를 좀 큰 걸 사자. 매일매일 집에서 냉장고를 좀 큰 거 사자.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전을 많이 구입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전은 오히려 좀 안 좋다. 사실 올해 가전이 그렇게 좋을 거란 또 한편은 예측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을 듯합니다. 자, 그럼 쭉 내려가서 2021년 주요 산업별 내수 증가율을 본다라고 하면 내수가 좋은 것은 2차 전지 외에는 전부 다 그렇게 내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 있는 이 12대 그 산업이 거의 대부분 수출이 중요한 산업들이니까요. 수출만 보면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기도 솔직히 합니다. 자, 수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올해 내년보다는 올해 수입이 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확 줄었었는데 내년에는 수입을 좀 많이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뭔가 많이 더 들여와 그걸 또 이제 가공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생산 같은 경우도 주요
산업의 생산 증가, 뭐 이거는 당연하겠죠. 수출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뭔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만큼 뭔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가전을 제외하면 전부 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정책 과제로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12대 주력 산업의 수출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65,000에서 2020년 5만 줄었어요. 근데 21년엔 64,000, 2019년을 다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2020년이 워낙 기저효과로 낮아졌기 때문에 21년이 20년보다는 좋지만 19년을 비교하는 게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조선 같은 경우는 2020 같고요. 일반 기계는 53,000에서 49,000은 오히려 줄고요. 철강은 31,000에서 28,000 줄고요. 정유는 40,000에서 29,000, 많이 주네요. 석유약 42,000에서 40,000 줄고요. 섬유 12,000에서 11,000 줄었고요. 가전은 6,900에서 6,700 이것도 줄고요. 정보통신 23,000에서 29,000. 네, 정보통신은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비해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분야다. 반도체는 93,000에서 109,000.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20,000에서 17,000. 2차 전지는 7,000에서 7,900. 12대 합계는 418,000에서 416,00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대 합계를 보면 좋았었던 2019년에 비해서 많이 좀 안 좋긴 한데요. 그래도 2020년에 비해서는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비해서도 더 좋아지는 산업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가 그렇게 늘어나고요. 그런 다음에 또 그렇게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 곳이 뭐였었죠? 정보통신기계.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2019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칠 때는 2021년 우리가 좀 주목할 분야는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 세 개의 영역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물론 이것들을 관련돼서는 종사자들은 돈을 더 많이 받는 얘기고요. 해당 기업들이 상장돼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 세 분야를 눈여겨봅시다. 자, 그럼 오늘 방송 깔끔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